코로나가 터지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책은 2030 축의 전환인데요. 제목에서 보듯이 세상의 판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 말 많이 들으셨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내 재산과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030년이면 앞으로 8, 9년 남은 미래잖아요. 지금까지 원래 그래 하고 살았던 게 이제는 원래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랬던 세상은 15,000년 동안 살아온 습관입니다. 15,000년이란 인류가 생겨나서 농사라는 혁명이 시작되고 부터인데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유재산이 중요하고 은퇴하고 연금 받는 생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래 그랬던 것들이 이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결혼 안 하죠. 결혼해도 아이 안 낳죠. 은퇴 못할 수도 있고 조기 은퇴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세계에서 1등인데 연금 똑같은 시스템으로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나오면 참 무섭습니다. 책 날개에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는 글이 제목 다음으로 큰 글자를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30년이 되면 여성 부자가 훨씬 늘어나고 공장 노동자보다 많은 산업용 로봇, 인간 두뇌보다 더 발달된 컴퓨터, 인간의 눈보다 더 정확한 감시 장비들, CCTV나 블랙박스 스마트폰 같은 거겠죠. 그리고 국가 숫자보다 더 다양한 통화, 가상화폐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키워드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인구, 여성, 중산층, 이민자, 실버세대, 신기술, 환경, 가상화폐, 공유경제 이런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바로 흐르는 돈입니다. 첫 번째, 인구 이야기를 하면서 실버 세대까지 가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다는 것은 중산층이 늘어나는 일이고 중산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일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일단 아이를 안 낳거나 적게 낳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오락거리가 늘어나는 일이고 오락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섹스에 관심이 줄어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골목마다 아이들이 넘쳐났는데요. 지금 캄보디아 가면 딱 그 풍경입니다. 아프리카 일단 가난하잖아요. 오락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빨리 결혼하고 아이는 생기는 대로 다 낳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인구가 2038년이 되면 20억 명으로 대륙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산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 세력이 늘어나는 일이고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공산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은 쓰레기를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우리 왜 잘 사는 아파트 가면 쓸만한데도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중국이 가난했을 때는 이 쓰레기가 쓸모가 있었지만 이제 잘 살고 나니까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환경 하는 게 아니고요. 쓰레기가 갈 데가 없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저절로 환경 의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인류는 정의로운 방향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나라의 쓸모에 의해서 진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남성 부자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는 노동의 시대였고 노동은 곧 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힘을 산업용 로봇이 대신해주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해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이 여성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이민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민 정책을 반대했죠.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 돈 10만 원을 버는 것보다 내 돈 10만 원을 잃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뇌가 설계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내가 이득 보는 것보다 이민자들이 내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것에 더 예민합니다.
트럼프 선거 전략은 이런 대중들의 무의식을 이용한 건데요.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앞으로 현재 인구의 2배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들 나라는 가난한 데다가 종교 분쟁, 민족 분쟁이 심화되면서 먹고 살기가 더욱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민자가 더욱 많이 생겨날 것이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탁월한 리더자가 나와서 이민자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잘 다스려야 하지만 선진국은 선진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아예 무학이거나 기술이 엄청 높은 전문직 사람들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의 일자리 경쟁이라는 것은 중간에 기술직인데 이 기술직은 이민자들이 아니라 로봇이 다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기술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무학의 이민자들의 일자리라는 게 농업이나 가사 도우미, 주방에 종사하는 일이라서 일자리가 겹쳐지지는 않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감소가 1등인 우리나라도 이민 정책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오랫동안 우리끼리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민족에 대해서 매우 폐쇄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나 인텔, 페이스북, 테슬라의 공통점이 이민자 가정 출신이랍니다. 이민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무릅쓴 도전이라서 이런 도전을 해본 사람들이 또 더 큰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은 지정학적인 어려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K-팝, K-드라마, K-뷰티 등 문화 콘텐츠가 많아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돈이란 소비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경제 부흥기를 지나온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60대 이상입니다. 이들은 전체 자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욕망을 잘 파악한다면 사업이 되겠죠. 오늘부터 노년에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 이게 반가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30년이 되면 70대 사람은 지금의 30대와 비슷해질 거라는데요. 그러면 저는 심지어 20대? 이게 좋은 일일까요? 그 다음에 키워드 신기술이 나옵니다. 자율주행, 3D 프린터,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나노기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사고까지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가상화폐 이름이 비트코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가상화폐 종류가 나라 수보다 많아진다는 것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화폐란 전통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던 수단이었는데 이제 개인이 그 통제를 벗어나겠다는 거죠. 사실 화폐가 생겨나고 사유재산이 생겨나면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나요? 그 모든 게 필요 없어진다니까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전화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모두는 유선 전화기부터 출발했습니다. 90년대 가정에 무선 전화기가 들어왔고요. 삐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벽돌만한 휴대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개발하는 아프리카는 순간적인 도약을 해서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잘 활용하고 잘 활용하면 또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신기술이 좋다는 건 알지만 늘 쓰던 습관이 있어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책 뒷부분에 가면 수평적 사고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지금 현실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사고로 바뀌는 세상을 적극 받아들이고 다르게 볼 줄 아는 나만의 눈을 가져야지만 판이 바뀌는 세상에 올라탈 수 있다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세대만큼 자산을 이루며 살 수 있는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공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타다가 정착되지 못했는데요. 때가 되면 반드시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공유 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기성세대들은 집에 자동차를 몇 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계급을 만들었지만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런 소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공유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15,000년 전 농업혁명이 시작되기 이전에처럼 사유재산 제도가 좀 희미해지지 않을까요? 대륙별로 도시가 다 개발되고 새로운 중산층이 만들어지면 모두들 도시에 몰려서 살 텐데 지구가 한정된 자원,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쓸 수 없을 때 지구 종말이 오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 꿀팁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로 더 많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애플, 테슬라, 아마존 등 미국 주식에 목매고 있을 때 중국의 알리바바, 디디추싱, 위챗, 투지와 같은 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